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제주 공감의 오유준입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하죠. 변호사의 신속하고 공정한 법 집행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한 말입니다. 오늘은 이런 변호사들이 모여서 제주도민의 법률 권익을 위해 헌신하는 단체가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주지방변호사회에 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고영권 신임회장 오늘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제주지방변호사회 제25대 회장으로 취임하게 된 고영권 변호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달에 제25대 제주지방변호사회 회장으로 취임을 하셨는데 각오와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엄중한 시기에 제주지방변호사회 회장직을 맡아서 사실 어깨가 무거울 정도로 막중한 책임감 느낍니다. 하지만 우리 제주도민과 지방변호사를 위해서 진실된 마음으로 꾸준한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제주지방변호사회에 대해서 모르시는 시청자분들이 계실 텐데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우리 제주지방변호사회에 잠깐 소개를 드리면 변호사법에 의하면 각 지방법원의 관할 구역마다 한 개의 지방변호사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쉽게 말해서 이제 광역자치단체, 예를 들면 뭐 전남, 경남 이런 식으로 큰 광역자치단체마다 하나의 지방변호사회가 있어야 되고요. 제주도에도 1968년도에 창립돼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이제 법정 단체라고 할 겁니다. 예. 본격적인 대담에 앞서서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해서 개인적인 질문을 몇 가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원래 제주가 고향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태어났고요. 한경면 고산 출신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까지 여기서 나왔고 이제 대학을 해서 서울로 갔다가 약 한 15년 전, 20년 전에 제주도 내려온 이제 제주 토박이라고 할 겁니다. 한경 고산 출신이시고요. 대기고등학교를 나왔고 서울대 법대 출신이시고 고향에 내려오신 건 언제입니까? 2008년도에 내려왔습니다. 2008년도에 내려오셨고 4년 전 2020년에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로 지내셨습니다. 네, 아주 특이한 이력이신데요. 어떻게 이 자리에 앉게 되셨습니까? 정무부지사의 경험은 아무튼 제 삶을 냉정하게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 생각합니다. 사실 제주도에 내려와서 사회인으로서 이제 나름 부끄럽지 않게 생활을 했다고 했는데 결국 부지사라는 위치에 있게 되면서 보는 시각에 따라 가지고 오해도 있을 수 있고 또 부족한 면이 보일 수도 있는 이런 걸 느끼게 됐습니다. 원희룡 지사가 일찍 물러나면서 지방정부 한번 이끌어 보신 경험을 가지셨는데 어땠습니까? 적성에 맞던가요? 어떻던가요? 네, 일단 정무부지사의 역할은 그 당시 이제 의회와의 어떤 정부적인 역할 그리고 관할하는 1차 산업에 대한 이제 정책 집행인데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변호사였기 때문에 매일 의뢰인의 입장을 쫓아서 계속 주장을 하고 그 안에서 생각하는 게 전부였는데요. 막상 정무부지사로서 이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 법으로만 해결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존재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구나 이렇게 새롭게 느끼는 경험이었습니다. 지방선거와 총선 이렇게 선거가 있을 때마다 후보로 하마평에 오르시는데 어떤 이유일까요? 글쎄 뭐 제가 하마평에 오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고요. 다만 지금은 이제 또 개업한 변호사고 또 제주지방변호사회 회장이기 때문에 주어진 현안을 충실히 하는 게 제 역할이고 정치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이 질문 계속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정당을 선택하신다면 어떤 정당 선택하시겠습니까? 정당에 가입해 본 적도 없고 지금도 정당원은 아닙니다. 그래서 근데 뭐 굳이 따지자면 저는 뭐 합리적 중도라고 할까요? 역사가 시간은 좀 더디지만 아무튼 좋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당에 대해서 크게 고민해 본 적은 아직 없습니다. 않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제주지방변호사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는데 제주지방변호사회 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주지방변호사회도 반드시 이제 있어야 되는 법정 단체고요. 우리나라에 대한 변호사면 어떤 지방변호사회로 등록을 해야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제주지방변호사회는 1968년도에 창립이 돼서 현재 150명 정도의 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지방변호사의 역할은 뭐 소송이라든가 자문, 뭐 소송 고지를 통해서 도민들에게 법률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가장 큰 임무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법조 3륜의 한 축으로서 법원하고 검찰 이렇게 하면서 비판과 감시도 하고 또는 필요하다면 의견도 제시함으로써 그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사법제도를 만드는데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도민을 위해 법률 서비스 확대에 관심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 올해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 있으면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까? 그동안의 제주 지방변호사의 가장 현안은 저희 그 지방변호사의 회관을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회관이요? 예, 그렇게 했는데 이제 재작년에 지금 전임 허상수 회장님께서 노력하시고 또 여러 선후배 변호사님들이 희생을 해주셔가지고 변호사회관을 만들었고요. 원래 제가 회장으로 취임한 후에 이제 고민을 하는 것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재판의 지연입니다. 아까 뭐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것처럼 우리 헌법에도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이 길어지면 소송 당사자들의 부담도 커지고 또 범죄 피해자들의 배상도 어려워지거든요. 사실 전국 지방법원 중에 제주도 지방법원의 사건 처리 속도가 제일 늦습니다. 예. 그 이유는 뭐 사건도 많긴 하지만 그 규모에 비해서 법관의 수도 적고 그렇기 때문에 제일 지금 소송을 접수하면 거의 1년이 되어야 첫 번째 기일이 잡힐 정도로 되게 부담이 가는 상황이거든요. 지방법원장이 직접 재판을 맡기도 하고 예,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어서 법원 행정처에도 부탁도 하고 그리고 이제 지방 변호사의 입장에서 역할에 한계가 있긴 하지만 뭐 국회의든 뭐든 이제 지역사회 힘을 합쳐서 좀 더 판사님들의 추원을 하면서 부담을 덜고 제가 듣기로는 제주지방법원의 판사님들이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게 다른 지역 판사님보다 2배 가까운 사건 수를 처리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두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려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변호사들의 사회적 역할을 좀 더 잘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4.3에 대한 명예 왜곡, 명예 훼손이라든가 왜곡들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우리 지역 변호사회가 즉각적으로 나서서 법률적 대응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굵은 사업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이름도 독특하고 되게 친근한 이름이던데 제주지방변호사회가 하고 있는 마을 변호사 제도라는 게 있습니까?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마을 변호사회는 이제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가 공동으로 이제 2013년도부터 하는 제주만의 사업은 아니고 전국적인 사업입니다. 그 무변촌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사무실이 주로 법원 근처에만 있고 변호사가 없는 뭐 농어촌이나 농어촌이라든가 이제 소외 지역 이런 데 있거든요. 무변촌이라고 합니다. 무변촌 변호사가 없는 지역을 무변촌이라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이제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또는 이제 법률적 상담이나 이런 것이 쉽지 않은 어떤 정보를 취합하기 어려운 그런 곳에 각 읍면마다 마을 변호사들을 지정을 해서 필요하다면 신청을 하고 전화로든 직접 대면을 하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을 변호사 제도입니다. 그러면 제주도에서 그런 제도를 이용하려면 어떻게 읍면 지역 주민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제주도에서 제가 확인해 봤더니 12개 읍면 지역에 37명의 마을 변호사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읍면 사무소에 신청을 해서 상담을 받을 수 있는데요. 제가 이제 확인해 봤더니 좀 아쉬운 부분이 하나 있는 게 사실 상담이든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소통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만나서 대화도 많이 해보고 자료도 보고 해야 되는데 그 34명의 변호사 중에 한 10명 넘게가 서울 변호사더라고요. 서울에서 근무하는 변호사이기 때문에 결국 그런 어떤 소통, 상담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다시 지정되는 경우에는 저희 제주지방 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이 적극 나서서 지원하고 또 그래야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런 지금 그렇게 다른 지방에 있는 변호사들과 연결되는 게 제주의 변호사들이 지금 모자라서 지금 그렇게 된 거죠? 일단 그 시작이 되면 지원을 받거든요. 지원받는 변호사들이 모자라서 모자랐다는 얘기보다는 일단 뭐 선착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원이 차버리면 굳이 이제 따로 지원을 안 하니까. 취약계층들은 아무래도 법의 보호를 많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법률 서비스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고 있는 뭐 제도라든가 신경 쓰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그 아까 말씀드린 마을 변호사 제도 외에도 소송 구조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뭐냐면 이제 경제적 여건이 좀 어렵다거나 이런 분들에게
국가가 나서서 소송 비용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흔히 말하는 소송 비용이라는 것은 뭐 인지대, 송달료, 그리고 가장 좀 변호사 비용까지 있는데요. 내가 소송을 진행하거나 이제 진행하려고 준비할 중에 있을 때 돈이 없다. 이렇게 하면 법원에 신청서를 내면 법원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국가 비용으로 경제적 소송 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 변호사까지 선임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송 구조제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별개로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대한법률구조공단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어떤 경제적 취약 계층을 위해서 그 무료 상담 또는 소송 대리까지, 즉 소송 수행까지 해주는 경우가 있고요. 제주도에도 제주 지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뭐 이렇게 자기 여건이 어렵다고 생각을 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제주 지부에 가서 상담을 신청을 해서 만나보시면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대한법률구조공단.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주지방변호사 차원에서도 제주지방법원에 무료 법률 상담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매주 이렇게 날짜를 정해서 상담을 하기도 하고요. 또 각급 경찰서마다 무료 민원 상담을 통해서 어떤 형사적인 피해, 고소와 관련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제주 현황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이제 인구를 감안했을 때, 지역의 규모, 경제 규모를 감안했을 때 제주의 변호사가 전국에 비해서 많은 겁니까? 변호사는 어떤 지방 변호사회 어떤 한 곳이라 등록을 해야 제주도 한국에서 영업을 활동을 할 수 있는데요. 현재 이제 전국의 변호사 수는 3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3만 명이 조금 넘고 그 중에 한 2만 3천 명 가까이가 서울에 있습니다. 예. 저희 제주도에서는 150명 정도가 지금 회원인데요. 아까 단순히 그 많고 적고는 인구수에 비례한다기보다는 어떤 사회 경제적인 규모 또는 뭐 법률 수요가 많은 큰 기업들이 과연 얼마나 있는가 이런 다양한 여건들을 확인해야 과연 포화 상태인지 아니요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아까 3만 명 중에 거의 80%에 가까운 2만 3천 명이 서울에 있다는 것은 그만큼 법률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계속 거기 몰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는 뭐 인구수도 있지만 그런 대규모 기업이라든가 아직까지 사업 규모가 뭐 1차 산업이나 3차 산업에 편중된다든가 이런 사회적 여건 때문에 150명이 그치기는 합니다만 이제 거의 포화 상태에 다다르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만 명 변호사 중에 150명이면 지금 0.5%, 우리가 1% 하는데 좀 적은 거 아닌가 하지만 사회적 규모가 지금 작기 때문에 150명이 굉장히 지금 많은 숫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경쟁이 심화되면 변호사 수급에도 지금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아까 3만 명 중에 해마다 얼마 전에 변호사 시험도 치러졌는데 1,700명 정도가 로스쿨 제도를 통해서 변호사가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보다 훨씬 많은 수의 변호사가 배출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그런 점에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그러면 변호사들 개개인이 자신의 전문 분야도 확보하고 그에 따른 능력과 지식을 키우는 게 필요합니다. 제주도에서도 150명 가까이 되는데 옛날처럼 어떤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수임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홈페이지나 블로그를 통해서 자신을 어필하고 또 전문 분야도 등록함으로써 의뢰인들한테 다가서는 이런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향은 계속 되리라고 봅니다. 네. 이제 변호사들도 저희가 알기로는 특화된 분야가 있다라고 듣고 있는데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 법이라는 영역이 되게 넓고 또 깊기 때문에 모든 분야를 다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들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문 분야를 찾아서 자신을 특화하는 게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뭐 홈페이지나 이런 걸 보면 내가 어떤 분야의 전문이다 광고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 의뢰인들 입장에서는 사실 평생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소송을 하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내가 위임하려는 변호사가 어느 분야에 전문화되어 있는지 얼마큼 잘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단순히 변호사들이 자신이 광고하는 것보다는 어떤 공적인 그런 경로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확인 가능합니까? 그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이제 전문 분야 등록제도 이런 시장을 그래서 뭐냐면 변호사들 입장에서 내가 뭐 예를 들면 이혼이다 하면 이혼에 내가 전문 분야를 등록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 그 자료와 신청서를 대한변협에다 제출하면 그 등록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심의를 받고
인정이 되면 그때부터는 공식적으로 내가 이혼 전문 변호사다 이렇게 광고를 할 수 전문 있고요. 변호사다 이렇게 광고할 수 있게 광고도 할 수 있고요. 공식적으로 광고도 할 수 있고 또 대한변협 홈페이지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의뢰인들께서 예를 들면 이제 고용건이 어떤 분야의 전문이다 궁금하면 대한변호사 홈페이지가 찾아볼 수도 있고요. 또는 나는 그냥 이혼 전문 변호사가 궁금하다 그러면 가서 분야를 치면은 전국의 이혼 전문 등록 분야가 나오기 때문에 그 중에 자기 최선의 이제 변호사를 선택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 고르실 때 귀동냥하는 거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 들어가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예. 이것도 유행이 있을 것 같아요. 요즘 가장 유행하는 분야는 어떤 분야입니까? 뭐 유행이라기보다는 사회 변화에 따라가지고 하는 건데요. 뭐 사실 아까도 말씀 너무 넓기 때문에 다양하게 하고 지역마다 다 드는 게 있습니다. 아까 뭐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점유취득시효라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점유취득시효. 점유취득시효 이제 민사소송인데요. 이제 내 땅인 줄 알고 수년간 경작하며 살아왔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일부가 남의 땅이었다. 등기부상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뭐 지적이 잘못된 그런 거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포함되는 겁니다. 뭐 아버지 때부터 해왔는데 돌담을 경계로 요까지가 내 밭이다 해서 경작을 해왔는데 옆 땅에서 갑자기 이제 측량을 했더니 넘어왔다. 돌담이 넘어왔다 해서 이렇게 하는 그 문제들이 많이 생깁니다. 어떻게 해결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라고 해서 내 땅인 줄 알고 계속 사용했던 사람 입장에서는 소송을 제기하는 거죠. 이거 등기부상은 당신 땅이지만 실제로 뭐 20년 넘게 내가 경작을 해왔기 때문에 내 땅이다. 이런 제도가 있거든요. 그게 주장할 수 있는 게 20년이 기준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주장하면서 치열한 공방이 있고요. 그와 별개로 뭐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어차피 이혼율이 높다는 건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이혼 소송도 많고 또 요즘 많이 제기되는 게 이제 유류분 소송입니다. 유류분 소송. 유류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 사실 상속인 또 돌아가신 분 피상속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제 재산을 골고루 나눠주면 되는데 자녀들에게 특정한 뭐 큰아들한테만 다 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뭐 제주도 말로 식계도 하고 명절도 하고 벌초도 하기 때문에 너가 다 줄 테니 너가 다 맡아서 해라. 이런 경향이 있어서 다 줬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어느 한 사람한테 줘버리면 나머지 다른 자녀들이 뭐 생활이 어려울 수도 있고 또 형평성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우리 법은 유류분이란 걸 적용해서 최소 보장을 해주라 이런 겁니다. 과거에는 그래서 다른 자녀분들도 그런 걸 이해하고 많이 넘어갔는데 요새는 이제 그게 불공평하다고 해서 소송도 많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용 안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보통의 도민들 법원 갈 일 많지 않습니다. 평생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할 텐데 변호사 조력을 받으려면 서툴러요. 잘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기 쉽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이제 당연히 이제 어떤 법적인 문제 발생을 하면 당황하는 게 사실입니다. 내가 우스갯소리 변호사들이 하는 얘기가 제일 변호사들 싫어하는 사람이 이제 법 없이 살 사람이라고 이런 말을 하거든요. 농담조로. 근데 결국 내가 법을 지키면서 양보하며 살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다른 사람이 문제 제기하고 이런 법적인 분쟁에 휘말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결국 변호사를 선택해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의뢰인 입장에서는 변호사를 선택해서 자신의 일을 맡기는 거 아닙니까? 분쟁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과연 어느 변호사가 자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변호사들도 그렇게 선택을 받아야 된다는 걸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아쉬운 것은 뭐냐 하면 의뢰인들 중에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맡기면 당연히 소송이 다 이길 것이고 그 다음에 변호사가 다 알아서 해줄 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변호사들은 이제 백지 상태에서 사건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뢰인과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소통을 하고 내용도 들어보면서 결국 진실에 다가서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뢰인들도 만약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알아서 잘 할 것이 이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변호사 귀찮을 정도로 자꾸 연락하면서 면담도 하고 또 자기가 알고 있는 뭐 자료든가 정보에 대해 얘기하고 이런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야 결국 자신이 원하는 그런 결과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의 각오, 계획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해 볼 텐데
제주지방변호사회 이제 회장으로서 임기가 2년이시죠? 네. 임기 동안 이건 꼭 이루고 싶다 하는 게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사실 변호사가 이제 전문직으로서 되게 뭐 많이 부러워하는, 과거에는 많이 이게 부러움도 받고 했지만 현실은 그냥 일반 전문직 중에 하나이고, 마찬가지 변호사가 많아짐으로 해서 치열한 경쟁사에 살고 있는 이런 사업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제가 제주지방 변호사 회장으로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변호사로서의 어떤 사회적 역할, 이걸 다하고 싶습니다. 아까 뭐 4.3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왜곡에 대해서도 대응할 것이고, 얼마 전 작년 12월 달에 무한 제주항공 참사에서도 광주지방 변호사회가 법률지원단을 꾸려서 뭐 상속이라든가 배상 또는 희생자나 유가족에 대한 뭐 명예훼손 악플 같은 거에서 적극 대응한 것처럼, 저희 제주도에서 그런 사건이 벌어지면 안 되겠지만 혹시나 어떤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저희도 법률지원단을 꾸려서 도움을 주면서 이제 변호사들이 혼자만 잘 사는 이런 게 아니라 저희 도민들 위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아주 많이 이제 봉사하는 그런 단체라는 점을 꼭 인식시켜주고 싶습니다. 끝으로 제주도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시죠. 이게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제주도 내 변호사보다는 서울 소재 변호사들이 더 능력이 뛰어나다, 이런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제주도의 변호사들도 의뢰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준비가 되어 있고 그럴 능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연히 서울 변호사들이 잘할 것이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적어도 제주도의 변호사들이 어떤 소통의 면에서도 훨씬 나을 수 있고 최선을 다할 각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주지방 변호사들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더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제주지방변호사회의 역할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봤습니다. 법률 서비스의 확대, 그리고 제주도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우리 회장님 약속이 꼭 지켜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